법사위판 톰과 제리라고 해야 될까요? 앙숙 관계로 통하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었죠. 오늘 법사위 장면입니다. 최 의원이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기소되셨잖아요라고 맞받았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가정에는 5씩, 뉴스픽 5개죠. 뉴스픽 5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최전선 법사위 30% 고지전, 경호 강화와 1,330원, 마지막 이자 장사 순위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현장은 용산이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입니다. 이 법무부와 감사원을 비롯한 법사위 피감기관들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야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모인 만큼 상대 골문을 향한 슈팅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공수처장께 좀 여쭤볼게요. 공소심의위원회 예산 집행내역이랄지, 방금 얘기하신 특활비 등의 배정 및 집행내역, 또 공수처장의 관용 차량 유류비 집행내역. 작년에 이와서 좀 올해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좀 핑계로 제출을 좀 거부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은 국회 예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관장의 유류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좀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국민. 자, 먼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서 슈팅 날립니다. 공수처가 쓴 돈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자료 제출을 요구했죠. 자, 김진욱 처장은 대부분이 특활비다라면서 방어에 나섭니다. 유효 슈팅으로 보기엔 조금 약하죠. 감찰관 여기 오늘 지출 보고서에 보니까 7억 7천만 원 정도가 쓰여진 것 같아요. 이참에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대통령 결단 사안이긴 한데요. 그 7억 7천을 장관님께서도 1년마다 매번 이렇게 같이 써오니까 저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야당의 공격입니다. 박범계 의원, 공석인 특별감찰관 기본 경비로 7억 원이 넘게 나갔다. 이럴 바엔 대통령에게 특감 임명하라고 건의 좀 하시라라는 건데요. 자, 이어지는 한동훈 장관의 스킬입니다. 자, 그 돈은 5년 내내 공석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특감반이 쓴 거다. 역공에 나선 겁니다. 자, 여당이 기세를 몰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야당의 핵심 공격수인 최강욱 의원에게 밀착 마크를 붙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최강욱 의원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2년 동안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요. 이 한 장관은 최강욱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네, 기소가 된 최 의원, 사실은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장관, 온라인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이해충돌 결정하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정되면 따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그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법사위가 괜히 법사위는 아닐 테죠. 자, 잠시 숨을 고른 여야 현재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에 대항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고요. 자, 또 여기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정체성 조작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마지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검찰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릴레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법사위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민생 우선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촉구했는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 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픽. 이번엔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30% 고지전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만 5세 입학 논란을 반면 교사 삼아 정책수석실을 새로 만들었고요. 자, 김은혜 전 의원은 홍보라인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을 친 걸까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 중반까지 밀렸던 국정 지지도가 다시 30% 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8월 셋째 주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2.2%, 부정평가는 65.8%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째 소폭 상승, 부정평가는 2주째 소폭 하락입니다. 자, 정당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1위이지만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44.4%, 국민의힘은 1.8%포인트가 오른 37.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야권에서는 민심을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란 비판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에 살짝 손을 대서 지지율이 살짝 올랐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땜질식 처방의 한계가 드러날 거란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땜질식 측근 추가로 대통령실 덩치만 키우며 반성 없는 독선내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가는 인사가 무슨 인적 쇄신이란 말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쇄신이란 쓸 쇠의 새로운 신, 나쁜 폐단을 없애고 전부 새롭게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빼기는 없고 더하기만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인사들은 그대로 둔 채 정책수석실을 만들고 새 홍보수석을 영입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죠. 자, 전임 홍보수석은 특보로 자리만 옮겼을 뿐입니다. 쇄신이 아니라 보강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이 잘못되면 병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점점점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각입니다. 백년지대계를 다뤄야 할 교육수장, 또 코로나와 싸워야 할 복지수장이 아직도 공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낙마포비아란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또다시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에 후보군들은 실체말로 탈탈 털리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관료, 전문가, 정치인 할 것 없이 후보자 범위를 30여 명까지 늘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손을 들지 않고 있다고 하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름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네, 전혀 대통령실이나 그쪽에 교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가정에는 답을 안 합니다. 지난 7월 인터뷰긴 합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 정말 칼같이 선을 그었었는데요. 다시금 나 전 의원 복지부 장관, 나승일 서울대 교수 교육부 장관 설이 돌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각이 완료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 매우 철저하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응답하라 주제기도 하죠. 경호 강화입니다. 지난 5월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을 살겠다라고 했지만 사저 앞에선 매일같이 극우 유튜버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 죽을 거같이 가! 급기야 지난 16일엔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를 위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만찬을 함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호 강화를 요청했고요. 윤 대통령이 즉시 경호처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의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의 차원 및 협치와 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1,330원입니다. 자, 환율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을 돌파했고 또 오후 한때 1,340원 선까지 넘어섰는데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긴축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이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인 겁니다. 반대로 원화뿐 아니라 위안화, 유로화, 엔화 모두 약세 국면입니다. 결국 미국의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고환율을 벗어나긴 힘들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고환율이 수출엔 유리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수출 물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반감이 됩니다. 재정당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이자 장사 순위표입니다. 네 번째 픽과 뗄 수 없는 내용인데요. 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고물가와 싸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리려면 예금금리, 대출금리 똑같이 올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국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이자로만 26조 2천억 원 벌어들였습니다. 지난해보다 4조 원이 더 늘었는데요. 자, 왜냐고요?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 예대차가 큰 만큼 마진도 컸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는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해서 예적금 이자는 계속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계속 돈을 거기다 둬야 되나. 그러니까 서민들은 힘들고 은행들만 호황이었던 거죠. 자, 오늘부터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전국각 은행의 예대차 금리가 공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공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금융활동을 돕고 반대로 은행에게는 예대차 금리 차이를 줄이라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장사를 제일 세게 한 은행이 어디였을까요? 1위가 전북은행이었습니다. 예금 금리가 3.13%, 대출 금리가 9.46%, 차이가 무려 6%포인트를 넘었고요. 반대로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부산은행이었습니다. 제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